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상원에서 계류 중인 반무기화 기금에 대한 반발 이후 유권자 신분증 확인 법안인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강조하는 그러한 글들을 올렸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이 기금이 트럼프 측근들에게 보상을 줄 수 있다라고 우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루소셜 게시물에서 해당 법안을 옹호하면서 그 기능을 설명합니다. 자, 트루소셜에 올린 글 하나 보면은요, 요 글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을 구하는 법안 해가지고 1 해서 모든 유권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된다. 이게 1번입니다. 2번, 모든 유권자는 시민권 증명서를 제시해야 된다. 미국 시민인 건지 확인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3, 우편투표 금지된다. 우편투표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질병, 장애, 군 복무, 여행 뭐 이런 상황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투표를 못하는 분들은 이제 부재자 투표라는 것을 우편으로 할 수밖에 없겠으나 그 외에는 모든 국민들이 현장에 나와서 투표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남성의 그리고 4번이 있습니다.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 금지. 예. 덜렁덜렁 남자들이 나 여자예요 그러면서 여성 스포츠 안 된다. 5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성전환 수술은 금지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해주는 주들이 있습니다. 허용해주는 주들이. 그거 안 된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연방법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세이브 아메리카 법 5가지 핵심 사항입니다. 이게 예전부터 해왔던 이야기인데 오늘 또다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트루소셜 게시글을 해서 나는 우리나라가 가장 부정직한 선거,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부정직한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쁜 부정선거를 치르고 있다는. 이 같은 주장은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서 캘리포니아의 투표 문제를 지적하면서 나온 겁니다. 이 글에 보면은요, 이게 다 비슷한 시간에 나옵니다. 캘리포니아 지적한 게 먼저 나오고,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고, 미국이 지금 제일 형편없는 투표를 하고,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 이게 마지막에 나온 글인데,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라. 바로 우리 눈앞에서 데모크래트란 뭐냐면은요, 이거 원래는 데모크래트이라고 불러야 되는 건데, 데모크래트는 민주당이죠. 근데 민주당의 데모크래트를 더모크래트하고, 덤이라는 말은 바보란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을 바보당이라고 비꼬아서 표현하고 하면 더모크래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단어 가지고 말장난하는 걸 잘하는 편이죠. 자, 어쨌든 이 더모크래트들이 표를 훔치고 있다. 공화당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서 드디어 미국 구하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봐라 이거죠. 캘리포니아를 봐라. 어떻게 투표를 저따위로 하느냐, 선거를. 그러니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통과시켜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스터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필 지금 시점에 미국 구하기 법안을 강조하는 것이 의도적인 이유가 있다. 의도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상원이 오늘 이민세관 집행국과 국경 순찰대에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예산 조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는데 이 법안은 국토안보부의 사상 최대 규모 셧다운 이후에 나온 것으로 민주당의 지지 없이 이민 단속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려는 공화당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스, CBP 이러한 그 국경을 불법으로 못 들어오게 막고 그리고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해외로 추방하는 이러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이걸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하니까 상원을 통과하려면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를 걸게 되고요. 필리버스터 걸게 되면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이 53석밖에 안 됩니다. 통과시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산 조정 방식이라는 것을 reconciliation이라는 방식을 쓰게 됩니다. 예산과 관련되어져 있는 조정 방식, 국가 예산과 관련되어져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옴니버스로 묶어가지고 그냥 단순 과반수만 통과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른 내용들을 갖다 끼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요번에 예산 통과하면서 그 안에 끼워서 통과시키기를 좀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상황으로 보면은 여러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법무부의 반무기화 기금 폐지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예산 조정안에 반대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이 기금 문제가 됐습니다. 예산 조정안을 통과 안 시켜줄 것처럼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 기금은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보고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국세청을 상대로 100억 달러 소송을 냈는데 이 100억 달러 다 받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중간에 합의하자 해가지고 발표가 나온 게
한 18억 달러 규모 정도의 기금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오케이 해줬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기금을 17억 7,600만 달러의 이 기금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 J6들 그러니까 1월 6일 의회 사태 때에 연루가 돼가지고 옥고를 치루었던 불쌍한 시민들 좀 무고한 시민들 이 사람들의 보상금으로 주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죠. 그걸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은 뭐 무조건 다 반대고 공화당 의원들도 이걸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공화당 의원들이 이걸 반대하고 있느냐? 왜 트럼프 측근에게 보상금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안 된다 이거죠. 굉장히 큰 돈인데 굉장히 큰 돈들이 막 주어질 수 있는 건데 트럼프를 지지하고 열광한 사람들만 딱 골라가지고 그 사람들만 보상을 해주는 그런 꼴이 될 수가 있다. 예. 이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상금이라는 혹은 배상금이라는 이 개념은 공화당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달갑지 않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이 계속 추진해가지고 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흑인들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흑인들.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미국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흑인들 그리고 노예에서 풀려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차별받고 그래서 결국은 공정하지 않은 사회 속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그 흑인들의 후손들이 지금 살고 있으니까요. 조상들이 그렇게 차별받고 핍박받으면서 이 후손들은 공부할 기회도 별로 없었고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흑인들 범죄율 높다라고 비판하지만 빚들의 성장 과정 자체를 보면 환경 자체가 워낙에 열악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한테 국가가 빚을 졌으니까 그러니까 배상금 내놔라. 배상금을 줘라 흑인들한테. 그래서 그들한테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흑인 후손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흑인 후손들이 결국에는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사람들한테 돈 준다고 그 인생이 다 좋아집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 정치인들은 사실 이 아이디어 자체를 탐탁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1월 6일 의회 사태에서 억울하게 옷고 치른 사람들 돈 배상금 주자라고 하니까 다들 반대하고 나온 겁니다. 이거 안 되겠. 이거 민주당 것들이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공화당에서 이런 걸 우리 왜 해야 되냐? 이 돈이 누구 돈이냐? 결국은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이거 이런 식으로 쓰면은 곤란하다. 전 국민한테 걷어들인 돈을 특정 인사들한테 나눠준다? 이건 곤란하다. 이 얘기에 또 나오는 겁니다. 공화당이니까. 초당적인 비난과 법적 소송 끝에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법무부가 해당 기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나 그거 안 할게 라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의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말로만 하는 거는 우리 믿을 수가 없어. 어차피 그 기금은 만들어지거든요. 그 기금의 사용처가 어디가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대신에 어디에 쓸지는 지금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트럼프 지지자들한테 돈 나눠주는 그따위 짓은 하지 마라. 서면으로 약속해라. 라고 지금 의원들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원 지도부는 마가 강경파들로부터 의회 규칙 변경이나 필리버스터 제도 개혁 등을 통한 그래서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통과시키라라는 압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 튠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이러한 법안 통과 가능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최소 50명 이상 지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53명입니다. 공화당 상원의원이. 3명 혹은 4명이 반대하면 못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4명이 반대를 합니다. 예.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 4명이 지금 아직까지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과반수로 통과시키는 예산 조정 방식 이런 걸 하고 싶어도 숫자가 모이질 않아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최근 텍사스주 상원 예비선거에서 중요한 쟁점이 됐었습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연방 상원 선거에 출마를 했었죠. 자, 존 코닌 현직 상원 의원하고 붙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통과시켜라. 존 코닌은 그거 통과시키는데 앞장서라. 만약에 당신이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통과시킨다면 켄 팩스턴 나는 사퇴하겠다. 나는 안 싸우겠다 당신이랑.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법안 통과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선 투표 해봤더니 팩스턴이 이겼단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팩스턴을 지지해 주었고요. 이렇게 된 겁니다.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은 막판에 팩스턴을 지지했는데 특히 이 미국 구하기 법안을 지지한 것이
이것이 이유가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현직 의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 그리고 상원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 압력 이런 것들은 백악관과 의회 간의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땅에서 전 세계 최악의 부정선거가 벌어졌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바로잡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 쉽지가 않다. 참 어렵다.